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그야말로 스펙터클했습니다. 장중에 힘없이 흘러내리다가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코스피는 0.5%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28%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폭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점 대비로 코스피는 3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21포인트 오른 겁니다. 코스피 시장은 기관이,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끌어줬는데 그동안 등 돌렸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 뚜렷한 개선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는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 쪽의 수급이 큰 만큼 이 연속성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반등 이어갈 수 있을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채팅창에서 소통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함께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같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 자, 일단 지금 장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합권의 혼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 먼저 짚어주시죠. 예, 전날 미국 시장이 그래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도 한국 시장은 강보합 번역으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 번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왔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박스 번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에서 등락을 좀 계속 거듭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양시장, 코스닥도 좀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 자리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5일선을 좀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아직까지 안착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전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시장의 흐름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여기에서 다시 22평을 돌려 세우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다시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22평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를 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다가 전날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 30분 봉입니다. 근데 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반등이 좀 나아졌었고 그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2,400포인트대 언저리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위에 저항 자릿대가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30분 보상에 120평 자릿대인데요. 이 자릿대가 저항 자릿대를 따른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자릿대가 2370포인트대예요. 2370포인트 초반 자릿대인데요. 이 자릿대를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보게 되면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릿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릿대가 2370포인트 언저리입니다. 그 자릿대 저하 지지가 되는지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떠서 출발하게 된다면 장 초반에 좀 밀려 내려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22평 자릿대도 거래소 이제 돌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방으로, 하방 쪽으로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다시 눌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쪽에 있어서 1차 저항 자릿대는 약 833포인트 자릿대, 그 자릿대가 한 5일선 자릿대로 좀 비슷할 거예요. 그 자릿대가 좀 저항 자릿대로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이 자릿대에서는 추격을 하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추이를 좀 지켜보는 그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이거래일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거래소 쪽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금융투자의 특성상 상당히 좀 단기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해요. 단기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게 된다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저항 자릿대를 좀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릿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본다라면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었어요, 어제.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괜찮은데 코스닥 쪽이 좀 문제예요.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사실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하고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을 동시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외국인 쪽에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은 매도세를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작년 12월 달이에요. 작년 12월 달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글씨를 써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기는 외국인입니다. 여기는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이고 여기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 부분들은 개인이거든요. 개인인데 지금 보게 된다라면 12월 달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개인 쪽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 연말 막판에 매도가 좀 대량으로 나왔었고, 그 전에 기관 쪽 같은 경우 그 물량을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월 중하순이니까 개인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지만 기관 쪽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수레가 됐었어요. 그랬다가 양도세에 대한 물량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해서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유추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 쪽에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쪽에 있어서의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무리하게 최근 들어서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도 일단 여유 있게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같이 짚어주시죠.
예, 일단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실적하고는 좀 무관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큰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들도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의 빅딜이 좀 성사가 됐죠. 그러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실적이 좋게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적과는 무관하게 단기적인 흐름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 상승폭이 좀 컸었던 2차 전지 쪽하고 5D 쪽,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이러한 쪽에 있는 섹터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제 좀 차트를 좀 돌려보니까 기본 20%에서 많게는 30% 이상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차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우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회피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자산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3억 미만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고 분산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지금 구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주식 초보분들 6개월 이내에 되신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구간일 거예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PBR 종목분들이 여전히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 저 PBR 종목분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정부 정책과도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전 쪽이 상승을 했고 5G가 상승을 했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성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린 뉴딜이라든가 수소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 이 굴뚝주들이나 저 PBR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 PBR 종목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탄력이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싸다라는 인식이 좀 많고 또 한 부분들은 양도세에 대한 회피 이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업종별로 보게 되면 뭐 건설이라든가 은행, 증권, 철강 뭐 이런 섹터들, 즉 소위 말해서 굴뚝주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좀 저 PBR 종목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한국만의 특징인데 은행주들 같은 경우 뭐 지금 PBR 0.3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상당히 좀 싸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한 종목분들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놓고 봤듯이 혹은 또 수급적인 부분들 놓고 봤듯이 코스닥보다는 그 거래소가 좀 유리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뭐 긴 관점, 지금 구간에서 대안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거래소 쪽에 있어서의 저 PBR 종목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기대 수익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안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저 PBR 종목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아이폰 12에 대한 부분들이었었죠. 국내 사전 예약 접수를 좀 받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LG노텍과 삼성전기, BH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어제 주가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애플에 대한 소식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전작보다 지금 요번에 나온 부분들 예약 접수라든가 이 사전 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배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애플 관련주 쪽에 있어서의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인터배터리 2020이 개최가 됩니다. 23일까지 좀 개최가 되는데 대부분의 2차 전지 쪽 섹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참여를 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로 좀 보게 되면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소송거리 좀 남아있죠. 다음 주 정도면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뭐 전기차에 대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억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싫다라고 하게 된다면 삼성 SDI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신고가를 좀 기록하기에는 다소 또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상에 있어서의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이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형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 뭐 13만 원대 후반자리 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개선주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 많이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못 드리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여전히 뭐 박스권역인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한 방에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은행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금융지주예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진짜 못 올랐죠. 저 PBR 종목군들이고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락세대를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1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장중에 정말 힘없이 하락으로 직행을 하다가 점차 낙폭을 회복하면서 장 막판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해냈습니다. 코스피가 0.5%, 코스닥은 0.28% 상승했는데 장중의 저점 대비해서는 코스피는 3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21포인트나 올려 세운 건데요. 지금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개선세는 아직은 그래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 이어질지도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 협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면서 3대 지수가 0.4%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오늘도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0.6%, 0.7%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오늘은 6만 1,000원까지 넘어선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이 있지만 그래도 수익성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0.35% 상승하면서 85,5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이버도 빨간불 켰는데요. 스마트 스토어가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나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0.5% 상승으로 29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75% 증가하는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8만 3,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름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는데 0.3% 상승으로 62만 3,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는 이 품질 비용의 실적 반영과 관련한 노이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주가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0.6% 이어서 빠지면서 16만 6,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카카오는 테크핀을 중심으로 한 기업 가치 증가할 거라는 호평 따르고 있는데요. 0.28% 하락으로 지금 35만 1,5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했고요. 삼성 SDI 0.2%가량 빨간불 켜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지수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5% 상승, 2,364선, 2,36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3% 오르면서 827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혼조 흐름 보이고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6%가량의 하락,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0.7%, 나란히 그룹주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제는 0.5%가량 상승인데 지금 기관의 매수가 어제까지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면서 27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와 알테오젠 각각 1% 넘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은 장 초반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연일 계속 파란불을 켜냈는데 오늘은 1% 넘게 오르면서 45,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넥신도 같이 빨간불 켜고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일단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0.4% 빠지면서 13만 8,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KMW 보합권이고요. 펄어비스 0.3%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양책 기대감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일단 출발을 해줬습니다. 코스피가 0.18%, 코스닥은 0.24% 올려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빨간불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런데 오늘 수급적으로는 장 초반에 기관이 오늘은 약간 매도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또 이 매매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근데 좀 약해요. 좀 더 세게 반등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오늘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아예 없을 텐데 미국 시장이 강하지 않게 끝났다라는 게 조금 마음에 좀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전일까지 우리나라 시장 거래소 대형들 잘 버텼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들도 강한 애들은 또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 시장이 그래도 차별화 장세로 버틸 애들은 잘 버텨주고 올라간 애들은 잘 올라가는 걸 봐서는 시장이 폭락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박스권 매매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급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급등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추격 매수는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있었던 저점 그리고 오늘 찍히는 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양봉으로 뻗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양봉을 뻗지 못하고 어제 저점이 깨지게 되면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빠졌다가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많이 빠져 있는 종목으로 다시 재공략으로 들어가는 그런 매매적인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시장이 오늘 이런 식으로 강하게 뻗어버린다. 그럴 때에서 욕심을 내거나 그냥 갖고 가는 게 유리하겠지만 지금처럼 애매한 모양으로 계속 있을 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평화종공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바닥에 있다가 흔들었다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많이 빠졌다가 지금 들어줬죠. 그럼 이걸 팔아주고 지금 종목들 빠진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진 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약주가 됐든 반도체 장비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그런 쪽으로 다시 돌려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아직은 박스권은 유지해주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 자, SK이노베이션. 자, 매수 타이밍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인터 배터리 2020 개막이 되면서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하나씩 좀 나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걸로 강하게 급등은 모르겠네요. 하지만 GM에 대한 이제 전기차 투자 그 계획을 좀 밝혀주면서 관련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는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문제긴 한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2차 전지도 일부 몇몇 종목들만 움직입니다. 웰코로한텍 같이 일부 몇몇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이고 LG화학은 오늘도 그렇게 딱히 막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아니고 아직 시장이 장시작한 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 그런지 몰라도 눈치를 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SK이노베이션도 반등은 줄 거는 같습니다. 반등은 줄 것 같고 매수 공략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굳이 이걸 공략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라면 안 해요. 저라면 하지 않고 이것보다 좋은 종목들 많죠. 지금 위치에서 이것보다 좋은 섹터들도 많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섹터가 나쁘진 않은데 이것보다 더 만만하고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을 공략이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되기는 됩니다.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목표치는 대략 한 17만 원 정도, 세게 보면 17만 원, 적게 보면 16만 원, 아주 작게 보면 15만 원, 그래서 목표치를 15, 16, 17만 원을 보고 공략은 가능한데 최근에 수급이 좀 꼬여서 그래서 수급이 좋은,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거지만 수급이 좋은 쪽으로 고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나쁘진 않지만 뭐 다른 쪽도 좋은 쪽이 많으니까 일단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EDGC, 자 진단 키트 관련주죠. 최근에 이제 두바이와의 이제 진단 키트 대규모 공급 계약을 지금 맺었다는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관계사인 솔젠트와 코로나19 진단 키트 공급 소식에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슈는 어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은 좀 밀리는 상황인데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올라가고 많이 빠지고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손절 라인 저점만 잘 잡으면 그래서 지금 전저점 자리가 11,650원이거든요. 이 자리 손절 라인 잡고 매매 공략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올라갔던 14,200원에서 15,000원 사이 그 정도가 단기 목표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끊어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시장이 지금처럼 버텨주는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시장이 많이 밀리게 되면 저점도 또 깨질 수 있다는 거에서 매매적인 관점으로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수 공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스크 이제 관련주의 모나리자를 질문을 주셨는데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과거에서 뭐 그 코로나 이슈가 터진 이후에서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급등을 하고 세게 움직이고 힘도 굉장히 강했는데 어제 나왔던 이슈는 23일부터 내일 모레서부터 이제 그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전면 허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를 못하고 어제 죄다 밀렸어요. 얘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가다 많이 밀렸는데 예전보다는 힘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과 그 다음에 아직은 좀 힘을 더 모아야지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매매 공략은 가능합니다. 일단 저점 라인이 살아있으니까 손절 라인은 한 4,900원을 잡고 다시 얘네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 움직이면 힘을 모은다는 얘기 이제 세력들이 다시 매집을 다시 해서 띄운다라 그러면 많이도 가겠죠. 근데 일단은 6,000원, 어제 고점 라인 부분까지 6,000원 정도의 매매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저점 매수 정도는 유효한 매매 패턴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요. 자, 파워로직스인데요.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이네요. 자, 파워로직스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침 방송, 매매 시그널 방송,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수 이 두 방송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 정수에는요. 이거를 공략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종목으로 4번을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대신에 그 4번은 지금 가격이 아니고 여기 처음에서는 5,000원대, 그죠? 5,600원에서 얘기했을 때랑 그 다음이 이제 7,000원대에서 얘기했을 때랑 그래서 요 라인에 있을 때에서는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자주 언급을 했었던 종목인데 그동안 올라갔다가 계속 밀리면서 좀 약세를 보여주다가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죠. 상한가를 들어간 이유를 봤더니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제 확대 얘기가 나왔는데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는 이제 8월 12일 날에 얘기했던 종목이고요. 8월 12일이니까 좀 올라간 상태에서 얘기했었네요. 여기서는. 어쨌든 바닥에서도 얘기하고 강할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어쨌든 다 수익으로 돌아섰고 오늘도 급등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 공략은 조정받을 때 하세요. 매수 공략은 조정받을 때 하시면 되고 목표치는 한 11,000원 정도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11,000원 정도 목표치를 보고 공략이 되는 종목이라고 바닥에는
파워로이스를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현대차그룹하고 LG화학하고 이 대기업들이 이제 그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어제 내놓았고 거기에서 지금 파워로이스 같은 경우는 그쪽 관련된 사업 그래서 폐 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 여전히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전 고점 자리에 11,000원 정도까지는 아직 한 번 더 강하게 칠 수 있을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승부를 보면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승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큰 수익을 주는 경우들이 꼭 나온다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여기까지 네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했고요. 오늘은 또 이정수 전문위원 도전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볼까요? 네, 자 오늘은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파라다이스. 일단 파라다이스 지난번에서도 그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서도 뭐 풍산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닥에서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좋지만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계속 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뭐 코로나 이슈에서 가장 최악의 악재라고 불리는 이제 카지노 관련주, 호텔 관련주, 뭐 여행 관련주지만 이전처럼 종목들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코로나 이슈로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이 무너지지를 않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항공주들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코로나로 인한 뭔가의 대응책을 세력들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세력들이 지금 해결책을 뭔가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 배포를 안 한다라든지 왜냐면 자기네들이 항공주들을 매집을 하든 여행주들을 매집을 하든 물론 이제 국내 얘기는 아닙니다. 해외에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서의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제 그쪽에 대한 배팅을 하고 놓고 왜냐면 안 빠지니까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가 유럽에서 더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그렇죠. 겨울 시즌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항공주들과부터 해서 여행주들이 완전히 다 밑으로 더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서 그리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만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도 있을 그런 쪽에다가 지금 세력들은 베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빠져있는 이런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그다음에 GK 같은 경우 빠지질 않죠. 빠지질 않고 오히려 들어 올리는 부분들을 볼 때에서는 이게 조만간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지금 자리에서 기관들, 외국인들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은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매수 가격은 13,8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싸게 사면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2,500원 그리고 목표치는 한 1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파워로직스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하게 되면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가는 애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안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종목들 대부분 한번 시간을 두고 보면 2,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바닥에서 물려있다가 30%, 40%, 50% 수익 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 특징들이 다 바닥에 있어서 그런 건데 떠있는 거 공략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떠있는 거 공략하다가 수익 20% 났다가 마이너스 70%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떠있는 종목들은.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5%, 10% 뭐 정말 시장이 안 좋아서 20% 내려가지만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그게 수익이 30%, 40%, 50% 혹은 100%도 올라갑니다. 과거에 세종공업도 그랬고 초록뱀도 그랬고 그렇죠? 텔코니도 그랬고 뭐 파워로익스도 그랬고 뭐 등등 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 바닥이 왜 좋은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파워로익스 말고 파라다이스 지금 정도 가격 이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 종목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이 오늘은 그렇게 큰 힘이 좀 없습니다. 장 초반에 일단 보합권에서 계속 좀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가 0.14% 빨간불 켜고 있고 코스닥은 0.03%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빨간불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고 오늘 지금 기관은 아직까지 장 초반 개장 후에 매도세 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은 양시장에서 매수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거래소에서 200억 원 가량 매수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환율은 좀 빠집니다. 1,136원까지 지금 2원 60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금 강합니다. 다시 언택트 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네이버가 3% 넘게 그리고 카카오는 1.8%가량 올려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시장이 빨간불 좀 지키고 있기는 한데 아직 좀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시장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가 지금 미 증시를 선반영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가 오후에 좀 강하게 움직이고 난 이후에 물론 선물 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 어제는 또 상승 흐름 좀 보이긴 했지만 국내 증시 미국 선물 그 전날은 0.7% 1%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오픈하고 나서 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현재 이 고점권에서의 나스닥 고점권에서의 흐름을 지켜보면요, 국내 증시가 확연하게 미 증시를 선반영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 흐름을 갖다가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시황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저점, 이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패턴이 나오지 않으려면 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동그라미 쳐놓은 이 구간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이 구간까지 밀렸다가 지금 올라오는 흐름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의 추세를 보게 되면 아직은 여전히 이제 상승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이번에 벗겨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830포인트, 825포인트 사이의 저항대에서 좀 움직임이 더디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음봉으로 눌리더라도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요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한 번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 시장이 좀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장 한번 좀 뺀 장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830포인트가 5일선 저항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까지는 오늘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눌림이 만들어져도 상승 흐름이 지속될 거다. 단기 추세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다시 깨지지 않는 한은 상승으로 방향을 보시고 시장을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항 라인인 860포인트까지 정도는 상승 흐름 이어질 거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해두시고 종목들 접근을 하시거나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의 주신 종목들을 볼 텐데요. NC소프트가 조정의 마무리가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지금 매수 타이밍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75만 원대 부분에서의 이런 그 지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한 5거래일 연속. 그런데 요걸 갖다가 지금 매수를 한다는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요. 매수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완전 저점 매수를 하든지 완전 저점 매수를 하고 최저점이다 생각되는 곳에서 매수를 하고 그 가격대에서
흐름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가고 반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짧은 손절이 되어야 되고요. 아니면 추세가 완전히 벗겨진 이후에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부분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현재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보면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를 오늘 벗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세 저항을 벗겨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로 시세가 나올지 오늘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 하면요 윗꼬리를 좀 잡고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그런 양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조정을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분할로 오늘 뭐 조금 사보고 내일 조정이 좀 나온다 하면 거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좀 더 진행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61선과 121선, 82만 원대의 이평선 저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완전히 벗겨낸 이후에 또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다만 돌파 이후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만약에 이제 공략을 제가 한다면 눌리는 거 기다려서 한 77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한번 해볼 것 같고 만약에 손절선을 잡는다면 좀 짧게 해서 지금 보이시는 여기 이제 지지했던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큰 흐름에서의 추세는 하방으로 계속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75만 원대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손절 잡는다면 한 74만 4천 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크게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하면 윗꼬리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를 벗겨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의 배터리 미래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 소식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뭐 시장이 반등한 부분과 거의 뭐 흡사하게 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중바닥 만들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코스닥을 시장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이제 해오는 그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지금 현재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상승 나왔던 부분에 이제 조정 폭을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전 저점 부분까지 밀렸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조정 폭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코스피가 좀 더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5일선 위에 올라서서 지금 양봉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도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이제 삼성 SDI가 시장의 흐름과 함께 간다라는 부분에서 매우 흡사한 모습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런 추세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추세대 안에서의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요 지금 저점을 갖다가 높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어저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 이 추세대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을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추세 전환 가능성이 좀 저는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공략한다면 뭐 분봉상이나 뭐 일봉상에서 내릴 때 분할로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고 오늘 만약 시장이 음봉으로 만들어진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손절가는 한 40만 5천 원 정도 잡으시고요. 추세대 돌파 못하고 밀린다 하면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요. 일단 정리하고 그리고 손절가 만약에 이제 저점 매수 요 부분에서 한다 하면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전고 좀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이 종목이 이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면 아마 코스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대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 10% 정도, 그래서 한 10%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세 번째 종목인데 SK바이오팜이 이제 MSCI 신규 편입되는 부분 때문에 요거 이제 뭐 매수 타이밍으로 어떻게 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약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음봉으로 조금 눌리면 5일선 그러니까 상단 부분이죠. 15만 한 4,000원 부분에서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손절을 그러면 타이트하게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5만 뭐 3,000원 정도 손절을 잡으셔야 되겠고 저는 이 종목 조금 애매하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추세대가 이제 중간 부분, 그러니까 추세대 완전 하단 부분도 아니고 추세대를 돌파한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해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시세 한번 나왔고 추세 전환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짧게 단기적으로 매수한다면 추세대 상단 정도, 한 7%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이걸 짧게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아싸리 저점 공략을 하든지 추세대를 벗긴 이후에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SK바이오팜은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손절가 뭐 한 2-3% 잡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지금 바닥 굉장히 잘 다지고 큰 그림에서의 추세를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이나 뭐 이제 한두 달 정도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굳이 그렇게 매수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는 매수 가능, 하지만 단기는 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시장이 뭐 뚜렷한 방향은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개장하고 지금 30분이 지났는데요. 기관은 역시 오늘 좀 매도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이 거래소에서 700억 원 가량 지금 덜어내고 있는데 역시 금융투자에서 200억 원 덜어내고 있고 오늘 연계금이 조금 더 많이 덜어내네요. 400억 원 가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만 오늘은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사지만 코스닥에서는 또 팔아내고 반대로 또 선물시장에서는 1,200억 원이 넘게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앵커님 말씀처럼 시장이 별다른 재미는 없어요. 어제 이제 뉴욕 증시의 그 정도 흐름 그냥 딱 그 정도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양도세 부분에서의 뭐 야당에서의 좀 약간 좀 압박 흐름도 좀 있고 이래저래 조금은 해결이 된다면 지수가 좀 많이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요. 자, 하나씩 보자면 오늘 종목 좀 이슈거리들 보겠습니다. 모더나 쪽에서 이제 12월 긴급 승인 가능성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움직이는 종목들 보니까 파미셀 같은 경우가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참 다행스럽죠. AB 프로바이오 5%대 그리고 바른손 뭐 7% 가까운 흐름도 나오고 있고 뭐 이래저래 나쁘진 않은데 우선 바닥 포인트에서 좀 상승을 주는데 이슈 자체가 이게 걱정은 뭐냐면 이게 모더나에서 치료제 자체가 백신이나 뭐 나왔는데 제대로 주가 상승을 못 줄 경우 바닥에서 치지 못할 경우는 관련주들이 맥없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반등 포인트가 작다. 일단은 근데 12월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팔 수도 없어요. 그 답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홀딩 해야 됩니다. 홀딩 해야 되고 뭐 비중을 더 늘린다거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홀딩 하셨다가 12월에 뭐 승인 나면 그때 관련주들도 꿈틀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버티는 전략밖에 좀 드릴 말씀이 없다. 그래서 우선은 힘내보시고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크게 갑자기 또 급락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다행히 요 근래 들어서. 그래서 다행스러운 모습인데 반등을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더 기회는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회 같은데 뭐 30판이니까 언제든 그랬듯이.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한 번의 상승 기다려보자.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힘내시고 버텨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엔디포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중동 북아프리카 쪽으로 진단키트 독점 공급 MOU 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 움직임 별로 없어요. 진단키트는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저는 이제 추천드리지만 시즌 이외에는 다른 종목은 크게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실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시즌을 보시는 게 가장 낫고요. 뭐 많습니다. 랩주노믹 수준 때 다 좋은데 워낙에 좀 바닥에서 좀 실적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하시고, 하지만 저는 이전부터 시즌을 계속 말씀드려왔고 뭐 이때도 말씀드렸고요. 이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즌이 조정이 좀 더 깊어진다면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뭐 가격적으로는 26만 원대가 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10조의 빅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많아요.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너무 돈이 많이 나가서 힘들 거 아니냐. 아니 무슨 SK 하이닉스가 지금 들고 있는 돈이 얼만데 고작 이거 가지고 이렇게 흔들립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SK 하이닉스 조정이 나오면 이때랑 똑같은 겁니다. 언제냐면요. 8월 달에 크게 밀렸던 자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SK 하이닉스 조정 나올 때마다 강하게 매수 대응하셔야 돼요. 이랬던 적 많아요. 새로운 사업 인수할 때마다 SK에서 하이닉스로 넘어올 때마다 또 약간의 좀 어떤 회사를 인수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밀렸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봤을 때는 주가가 진짜 많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감사하다. 매수할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걱정 없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인데 현대그룹주들 어저께 바닥 찍고 다 올라왔죠. 오늘 글로비스가 아침에 좀 가는 듯 했는데 약간 힘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그중에서 가장 힘이 없어요. 오늘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모비스도 그렇고 미아도 그렇고 바닥 자리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좋고 정의선 회장이 현대그룹을 진짜 제대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정말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드디어 탑재했다. 현대 쪽에서 강하게 투자가 들어갈 거고, 그럼 앞으로의 성장 자체는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저는 이 현대 모비스 관련 현대차 그룹주들은 전부 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빅히트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적정 주가로 표현되는 가격대가 16만 원, 18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18만 원 아래 16만 원대는 충분하게 조금씩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좀 보긴 하는데, 다만 보호예수 물량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사시면 안 되고 현재 18만 원 아래부터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사시고 또 조금씩 사시는 대응하신다면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천천히 시장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빅히트는 이제 조금씩 매수의 영역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사지 마세요. 많이 밀릴 때 보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전이네요. 위원님 다시 연결해 볼게요. 이주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시장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깨끗한 나라입니다. 깨끗한 나라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 4,400원대 이제 한번 추천을
들여가지고 수익이 좀 크게 났던 종목인데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는 현재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다라는 부분, 손세 정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깨끗한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위생용품들, 화장지, 생리대 뭐 이런 위생용품들을 꾸준히 이제 만들어 오는 회사인데요. 코로나 터지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 경영진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나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마스크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현재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예상이고요. 이게 이제 마스크 특수라는 부분을 빼더라도 연 한 400억 이상의 그 영업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적정 주가가 저는 이제 10,000원이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종목의 지금 흐름을 보시면 증거금도 뭐 100%로 잡혀 있는 종목이고요. 한동안 기업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완연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 추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점이 나올 때마다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4,400원대에 저점을 지지해주고 추세 전환하기 위한 바닥권 부분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600원 이하로 손을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뭐 5,250원 바로 상단의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는 4,350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고 뭐 우상향 흐름을 쭉 가는 그림이다 하면 좀 더 그림을 크게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정고점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종목 역시 정고점 저항 부분에서의 매도를 목표로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지금 실적 개선 예상되는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이 지금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상승부 모두 반납하고 지금 코스닥은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경계감이 짙게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